너라고는 안 하겠죠. 내가 볼 때는 했어요. 이분은 분명 나 안 했어요. 그래서 24시간 보고 있어요. 무조건이야. 딴 요런.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. 여러분께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떠먹여주는 입법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오갈 데도 없어지고 정말 모든 게 다 허탈해집니다. 낙찰받을 여력이 진짜 없다. 주거 불안을 좀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요즘 빌라왕, 건축왕, 그리고 빌라의 신까지 정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. 이렇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일명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. 이 법안의 배경과 내용 좀 기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? 전세살이라는 게 네. 정말 평생 한 푼, 두 푼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목돈을 크게 마련을 해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런데 이게 사기꾼들에 의해서 날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오갈 데도 없어지고 정말 모든 게 다 허탈해집니다.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좀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.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. 이거 취재를 해보면 정말 그냥 말하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.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고 이제 특별법을 만든 건데 이분들에게 어떤 주거 불안을 좀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정책, 뭐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정부가 또 공매와 경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이번 특별법에서 담았습니다. 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좀 어떤 거예요? 사기를 당해서 내가 보증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.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는 누구나 그거를 살 수가 있는 그쵸? 거거든요.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이 과정이 복잡합니다. 법률적으로 뭐 돈도 더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도 많고요. 또 하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모든 서비스, 법률적인 서비스까지 그리고 경매 절차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.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자, 내 집이 경매에 나왔어요. 네. 그러면 이거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겠죠? 그래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. 만약에 어느 낙찰가가 딱 나왔어. 그러면 그 낙찰가를 부른 사람이 갖고 가는 게 원래 일반적인 그렇죠, 절차인데 원래는. 이렇게 안 하고 낙찰가가 만약에 1억이다 하면 물어봅니다. 너 1억에 이거 가져가겠니? 너라고는 안 하겠죠. 당신? 예, 그렇죠. 피해자분이니까. 그런데 낙찰을 받았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. 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국세, 지방세가 먼저 빠져나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체납액이 집값보다도 더 커요. 맞아요.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. 1차 보증금을 먼저 변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.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선순위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낙찰이 된 다음에 먼저 돈을 빠져나가야 될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법 때문에. 그럴 때는 내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정부가 무이자로 10년 동안 이렇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러면 좀 피해자분들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? 대출을 받는 기간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대출받은 기록을 안 적게 해주는 것도 이 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받을 여력이 진짜 없다. 뭐 다 해도 진짜 없다. 사실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. 내가 양도할 여력이 없어. 그런데 LH야 네가 대신 내 것 좀 사줘. 그렇게 해서 정말 LH가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한 30에서 50% 정도만 되는 돈을 내면 최장 20년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. 옛날에는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뭐 85제곱미터 뭐 이하여야 된다든지 어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라는 기준이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거 거의 대부분 삭제했습니다. 그리고 내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요건도 원래 한 4억 5천 정도였는데 이번에 5억으로 늘어나서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많이 늘려줬어요. 이런 이유도 무조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가족도 다. 재산을 숨겨놨거나
네, 현행 그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는 재산을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. 코인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암호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화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가상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화폐 기능을 가진 가상의 자산? 무엇보다 이 가상화폐라는 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. 그래서 24시간 보고 있어야 돼요. 꿈뻑 졸 때 그냥 푸르륵 일반적인 금융권이나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. 이렇게 지금 통용이 되고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. 권익위원회에서는요, 2021년에 뭐라고 그랬냐면, 야, 가상자산 이거 자제해라. 부처마다 규정은 있어요. 가상자산 투자 이거 좀 조심해라. 이런 규정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. 네. 근데 사실 또 이걸 하지 마라 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나의 돈을 뭔가 불리고 싶은 나의 맞습니다. 자유가 있는데 네. 불법도 아닌데 왜 하면 안 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은 논리예요. 내가 볼 때는 했어요. 이분은 분명히 나 하셨습니다. 안 했어요. 제가 통계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요 19조예요. 아니 그러면 이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이게 있는데요? 두 가지 문제예요. 첫 번째는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을 숨겨놨거나 이런 것을 우리 캐치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랬잖아요. 이 말은 뭐냐면요,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. 코인 세력들에게 편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,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거고. 그렇다면 이제는 가상자산이 어떤 종류, 몇 종류, 얼마가 있든 무조건 다 무조건이야. 예. 무조건. 놀이 한번 하시죠. 무조건이야. 단돈 1원이라도 딴 요런 1원이어도 예, 1원이어도 무조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배우자 및 이런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. 가족도 다? 다 그럼요. 내가 가족한테 몰래주고 저는 없어요라고 그치, 하면 그치. 이건 안 되는 거니까. 아니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요. 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네, 됐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특정 코인 뭐 회사나 그 거래소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뭐 이해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.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. 참 제가 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귀에 쏙쏙 박힌 일타 강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,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더 쉽게 법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를 위한 법인 만큼 그 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. 안녕! 안녕.